마네킹의 경고. 꽤 오래전에 깊은 산속에 가족 구성원처럼 놓인 마네킹들이 훼손되어 있다는 글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 우리 집은 시골이라 시즌이 되면 뒷산에 버섯을 자주 따러 가. 초등학생 때는 할아버지한테 버섯이 잘 나는 곳을 배우면서 둘이 가곤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혼자 가기도 하고 친구랑 가기도 했어.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랑 둘이 갔지. 처음은 순조롭게 이것저것 따고 슬슬 돌아갈까 하던 참이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그때는 나뭇가지에 다리를 베는 일이 흔해서 그런가 했는데 친구가 위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서 위를 봤지. 거기엔 목매단 시체가 있었어. 그것도 둘이나. 진짜로 놀라면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 나는 뒷걸음질 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잠시 보고 있으니 그 시체가 진짜가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걸 깨달았어. 장난이라기엔 질이 너무 나쁘잖아 하고 욕을 하면서 친구랑 산을 내려왔어. 집에서 아버지께 설명드리고 사다리랑 손도끼, 가지치기 가위를 챙겨서 셋이서 마네킹을 치우러 나갔지. 아버지가 사다리에 올라가시고 나랑 친구는 사다리를 붙잡았어. 아버지는 재빠르게 마네킹 목에 밧줄을 끊어서 밑으로 떨어뜨렸고 이런 건 빨리 갖다 버리자면서 셋이서 우리 집 창고로 그걸 옮겼어. 근데 이대로 두면 또 오해를 살 것 같다고 최대한 사람 형태인 걸 모르게 부숴버리기로 하고 마네킹이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벗겼지. 그랬더니 마네킹 배에 빨간 페인트로 크게 쓰여 있더라고.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셋 다 얼어붙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나머지 항구, 여자 원피스를 입고 있던 마네킹의 옷을 벗기니까 역시 그 배에도 쓰여 있었어.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아버지는 얼어붙어 있는 나랑 친구를 달래면서 주스라도 사와라 하고 창고에서 내보내시곤 그 사이에 그 마네킹 2개를 전부 박살내서 버리셨어. 그 후로 나랑 친구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서는 그 일이 금기시되고 있어. 입에 담기도 싫어서 여기에 쓰는 거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라고 쓰여있던 게 제일 괴롭다. 설문지의 충고. 제가 예전에 어떤 회원제 리조트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한 노부부에게 받은 설문지 내용입니다. 겉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설문지 답변이었어요. 호텔 직원의 태도나 시설 사용감, 호텔 내부 청소 상태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호텔에 바라는 점이라는 칸에 딱 한마디, 충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고, 저희가 묵었던 7층 704호실은 0일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간단하게나마 뒷면에 적어두었으니 검토해보시고 불제나 공양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방은 예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방이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에서 엿보고 있다. 발코니에서 뭐가 움직였다. 욕실물이 멋대로 나온다. 짐을 누가 뒤져놨다. 밤중에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같은 민원이 하도 많아서 평소에는 아예 폐쇄해두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수기의 다른 호텔에서 연수차 온 직원이 실수로 더블 부킹을 해버렸고 어쩔 수 없이 주임이 판단해서 그 방을 내주게 된 거였습니다. 설문지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저는 평생 일해온 회사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고생한 아내와 여행을 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말 부끄럽지만 감이 좀 좋은 편이라 어릴 적부터 흔히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성공한 것도 아내 덕분이지요. 그런 아내가 말하길 이 호텔의 이 방은 영원히 지나다니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몇몇 영가가 저희가 자고 있는 방을 그냥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나 제 아내가 자는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 녀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감각이 없지만 아내는 그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다고 하더군요. 저희야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진 않겠습니다만 이 호텔에 다시 묵을지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아내 말로는 그 중엔 나쁜 영체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디 검토해보시고 하루빨리 무언가 대처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배인의 명령으로 저와 동료 둘이서 그 문제의 방에 묵어봤습니다만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료는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잘 못쓰게 되었고 저는 신장이 망가져서 인공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료도 결국 호텔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대충 골랐을 뿐. 나는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자고 있었어. 그리고 한 10시쯤 일어나서 밥이나 먹으려고 1층으로 내려갔지. 근데 주전자에 불이 켜져 있고 물이 끓고 있더라고.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 나 혼자 살거든. 다행히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불 켜진 걸 발견해서 얼른 불부터 끄고 바로 2층으로 도망쳤어. 귀를 쫑긋 세우고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살짝 내려다봤더니 또 불이 켜져 있더라. 이젠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경찰에 전화했지. 곧 경찰이 왔고 수상한 사람은 붙잡혔어. 얼굴도 가물가물했던 고등학교 때 담임이더라. 그냥 태연하게 밥 해먹으려고 했대. 왜 하필 나였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졸업 앨범 명부를 보고 그냥 대충 골랐다더라. 늘 언제나. 고등학교 때 난 장이 좀 약했어.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늘 좀 일찍 나와서 중간에 있는 더러운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가 많았지. 그 공중화장실은 역에서 내려서 통학로에서 살짝 벗어난 숲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곳 안에 있었어. 그리고 희한하게 꼭 맨 앞쪽 칸은 문이 닫혀 있었어. 물론 그 안에는 늘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 재채기 소리, 기침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같은 게 났으니까.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볼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했어. 늘 같은 장소에서 내가 갈 때마다 늘 볼일을 보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걸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 놈도 있겠지 하고 말이야. 아침에 집을 나와서 전철 안에서 배가 아파오고 그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학교에 간다.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진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역시 아침부터 배가 아파서 그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지. 그리고 늘 그렇듯 닫혀있는 맨 앞칸을 지나쳐서 내 볼일을 다 봤어. 바로 그때 그 맨 앞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좋으시겠어요. 늘 배 상태가 좋아 보이셔서. 학생이라고 할 순 없지만 꽤 젊은 목소리였어. 1년 넘게 나랑 똑같은 타이밍에 볼일을 보던 그놈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이었지. 근데 느리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나는 네 정도로밖에 대답을 못했어. 그리고 그놈이 이어서 한 소름 끼치는 말. 저는 말이죠, 뭐랄까 계속 배 상태가 안 좋거든요. 진짜로 나오질 않아요, 계속. 저 사실 이 칸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손을 씻고 싶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냥 학교 가서 씻기로 하고 종종 걸음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뒤는 절대로 돌아볼 수 없었어. 느리라는 그 말,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늘 볼일을 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칸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그 말. 그럼 1년 넘게 그놈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배가 아파도 죽어라 참고 학교까지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지각할 각오로 집에서 해결하고 갔어. 그놈이 사람이었는지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살면서 그렇게까지 섬뜩했던 적은 없었어.